부산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른바 병원 옮기는 전원 신경전, 저희가 준비한 1위 수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0대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오늘 오전에 서울대학교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서울대병원이 밝히기로는 미음 식사도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이 대표의 몸 상태가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와는 별개로요, 국내를 대표하는 대학병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헬기 이송 전원건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호전되는 몸 상태와는 별개로 이게 지금 꽤 뜨거운 이슈가 됐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오늘 오전에 서울대병원 측이 밝힌 얘기는 이게 어려운 수술이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 오전에 이 대표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추가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했나요? 부산대병원의 권역 외상 김영대 센터장 얘기는 우리가 먼저 병원 옮겨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다. 민주당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기를 건네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건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문제는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 하나는 첫 번째는 과연 이 병이 중증이었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즉 굉장히 응급을 요하는 것이었냐라는 데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의대가 아니라 이 헬기 119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전원이 됐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그럼 왜 이 서울대병원으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인데 오늘 이 발단은 오늘 서울대병원이 원래 어제 이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당시에 이제 집도를 했던 민승기 교수가 오늘 이제 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브리핑을 하다가 이 왜 그러면 이 전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부산대 병원 측에서 이 수술 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니 경험이 많은 서울대 병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옮긴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광역 외상센터가 있는 이 부산대 병원에서 이런 정도의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해달라. 그래서 우리 서울대병원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지금 이 부산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 부산대 광역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하고 또 최고위급 지금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 정도의 상처도 지금 치료 못하는 병원인가? 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병원 센터장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술을 충분히 가능했는데 가족들의 뜻에 따라서 결국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 수준의 어떤 이 차이가 아니라 예. 결국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지 우리가 수술을 못해서 한 게 아니다.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1.5cm, 그다음에 이제 안에 한 9mm 이 정도 수술을 못한다 그러면 외상센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지절단이라든지 정말 위급한 상황을 수술하는 곳인데 아니 그 정도 수술도 못하면서 어떻게 외상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예. 이건 완전히 병원의 자존심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대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해서 결국 전원을 했고 이 중증인 환자는요 전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발생 10시 25분에 사건 발생했는데 수술 시간은 3시 40분에 수술했잖아요. 1시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렇다면 여기 병원을 옮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출혈, 지금 이 자상이지 않습니까?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수술하지 않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하필 병원을 옮기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했느냐, 더더 소방 헬기를 이용을 해서 갔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면서 특혜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자막이 불을 붙인 셈이에요. 결국 서울대병원 측 얘기는 수술이 어려워서 수술 성공 장담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병원을 옮겼다는 얘기인데 오늘 오후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 얘기는 우리가 먼저 병원 옮겨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부산대병원 측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 꼼꼼히 읽어볼게요. 의학적인 측면에선 이렇게 밖으로 이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센터 내 일부 부산대병원 교수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그러니까 옮겨지는 것에 반대했고 이재명 대표 측 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센터장인 내가 결정했다. 이런 인터뷰 정혁진 변호사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있냐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예. 11조 1항에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료인은 누구겠습니까? 부산대병원 교수들이겠죠. 해당 의료기관은 어디겠습니까? 부산대병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산대병원이 스스로 봤을 때 이재명 환자는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대병원 실력으로는 응급의료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부산대병원 의사들 말이 틀리잖아요. 그 부산대병원은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가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가족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옮겨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고 만약에 저 이야기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요구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괜찮아. 그러면 일단 퇴원시키고 퇴원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족과 상의해가지고 그 서울대 병원으로 다시 재입원한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무슨 전원 요청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법을 갖다가 서울대 병원도 그렇고 부산대 병원도 그렇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싹 무시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헬기까지 띄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제1당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일어난 것이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정 변호사 생각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적 문제 소지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을 만든 우리나라 응급의료 시스템을 그냥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의사분들 이게 제1야당 대표의 수술 문제이기 때문에요. 마치 본인 한마디가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로 커질까 봐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전에 좀 더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부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한 의사의 얘기를 제가 한번 화면을 꽉 채워서 길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노교숙계하고 설정 변호사 같이 한번 보시죠. 부산대 외상센터는 아주대학교 병원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이다. 부산대에서 못한 수술이라 헬기 타고 서울대를 간 거면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만약 이재명 대표의 증상이 가벼웠다면 헬기로 옮긴 게 이해가 안 되고 반면 만약에 중증, 상태가 위중했다면 헬기로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고려 안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뜻이 우선이다. 환자와 보호자 요구로 서울대로 전원됐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게 일반 환자였으면 헬기를 띄우진 않았을 것이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본 부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 대학병원 혹은 부산 병원의 의사들 이렇게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데 노 교수 평가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 많이 호전됐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그런데 이 과정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참 너무 곤혹스럽네요, 얘기가 자체가. 아니 이게 불행한 일인데 이런 모든 논란이 일어나는 게 결국 모든 과정이 뭔가 통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씀이죠. 민주당 측에서 어제 그 영입인재라는 의사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초기에 굉장히 위중했는데 수술을 통해서 많이 호전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초기에 위중했다면 당연히 저렇게 부산대에서 했어야 되는 건 저 말씀 맞는 거죠. 위중했으면 아무리 가족들이 요구했더라도 저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치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야 그 의사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위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헬기까지 띄워서 했어야 되는 그 서울로 옮긴 거 아닙니까?
서울로 옮길 때 부산대병원에서 헬기장까지 갔을 때 아마 그야말로 구급차로 갔겠죠. 구급차 통해서 가고 헬기를 타고 또 서울에 와서 바로 서울대병원 못 가고 또 어디 놀르섬에 내려가지고 다시 또 구급차를 타고 그 과정이 5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시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술까지. 이거 멀쩡한 사람도 몸살 날 일입니다. 이거는 헬기 저렇게 토방 헬기를 타고 가는 것은. 그런데 저렇게 위중한 사람을 저렇게 태워서 헬기로 수송을 했다, 이송을 했다, 전원 조치를 했다. 만약에 위중한 사람으로 했다면 저건 부산대가 좀 직무유기한 것이고요. 위중하지 않은데 저렇게 했다는 것은 헬기를 띄웠다는 것은 저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률 위반을 따지기 전에 예. 과연 누구라도 저렇게 얘기했으면 해줬겠습니까? 야당 대표님이라고 지금 의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이고 당연히 전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서도 가장 잘못한 판단 부산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서울로 왔다는 그 판이 잘못된 것이고요. 민주당 측이나 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측에서는 부산에 수술을 하고 부산대의 어떤 그 조치를 믿고 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그게 바로 자초한 게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표 지금 미음 식사도 하고 있고요. 뭐 새해 복 많이 뭐 이런 덕담도 짧은 대화 나눌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천만다행인데 또 다른 얘기로 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월요일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는 1월 2일 화요일에 이렇게 흉기 피습되고 부산대병원 도착해서 위로 올라가는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산대병원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어요. 권역 외상센터. 아주대학교 병원과 함께 아까 그 취재했던 의사 얘기는 양대 산맥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2개. 부산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우리는 최종 의료기관이고 헬기로 다른 병원 간 건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까지 나왔는데 설전 변호사님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애초에 뭐 예를 들면 물론 경황은 없었겠지만 이 대표 사항이 지금 일단 큰 고비를 넘겼으니까 집 가까운 데로 좀 이동하겠다. 치료를 받겠다. 이랬으면은 뭔가 여러 가지 그 추측이 좀 됐었는데 경증이면 헬기로 이송한 게 이해가 안 되고 중증이면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위험성 고려한 게 안 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둘 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인데 어찌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잘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논란을 참 얘기하는 게 왈가왈부하는 게 그렇게 참 좋은 일인가 아니면 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부산대 병원을 못 믿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물론 중상 아니냐, 중상 아니지 않냐, 경상 아니었냐, 그랬으면 그 굳이 헬기까지 탈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시간을 그날로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게요. 예. 지금은 사후적 판단이라서 그래 뭐 그렇게 중증은 아니었었고 충분히 수술로서 호전될 수 있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은 당시에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당사자와 그 측근들 그다음에 가족들 너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부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지역 행사를 돌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어찌 보면 집이랑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케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마음이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누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부산대 병원을 못 믿어서 절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나마 서울에서 이제 서울대 병원 쪽으로 가서 빨리 응급 수술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오늘 뭐 서울대 측에서 공식 브리핑 한 대로 의료진과의 의료진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도 추정을 하고 뭐 이건 사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은 저는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 변호사 말씀 다 지나고 나서 이 대표가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걸 보고 결과론적인 얘기고 당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큰 병원을 찾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정혁진 변호사는 이제 법적 문제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지켜볼진 봐야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병원을 옮기는 거에 이제 휘발돼서 좀 더 논란이 건 바로
헬리콥터 특혜 논란일 텐데 일단 그렇죠. 규정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 간 이송 기준, 헬기를 띄우는 여부가 어떤지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30일에 당시 대선 후보로서 이런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료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국민들에게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프면 다 뭐 집안에 의사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나가 아프면 빨리 좋은 데가 치료받고 욕망이잖아요. 똑같은 욕망인데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바로 시스템과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즉 뭐냐면 특히 이 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헬기가 있습니다. 이제 닥터 헬기라고 하는 그냥 외상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8대가 있어요. 이 8대 같은 경우는 큰 그 규모로 해서 이제 도서지방이나 그럴 때서 정말 심각한, 예를 들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도저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총탄을 맞았다든지,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있다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응급을 요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아주대 인근 지역이 한 100km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도서지방이나 이런 데 있으면 빨리 가서 이 환자를 데려다 와서 치료를 하고 뭐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거점마다 있고 그게 채 10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닥터 헬기는. 8대입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닥터 헬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안에서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닥터 헬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용한 거는 그냥 소방 헬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산대 이 권역외상센터는 닥터 헬기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를 소방 헬기를 이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소방 헬기는 다 무료입니다. 왜 무료냐면 이거는 119 상황이기 때문에 119 상황은 모두 다 무료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자의에 따라서 다른 병원 가고 싶다 그러면 구급차를 개인 돈 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헬기 이용하면 전부 다 돈을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예.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거든요. 이게 평균 닥터 헬기가 한 번 뜨면 한 1,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 소방 헬기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거의 억 단위의 돈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부산대 병원에 와서 저 지금 서울대병원 받을래요. 저 헬기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저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다가 요청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한 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똑같은 권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과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상황을 민주당 시스템 좋아하잖아요. 공천도 다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이런 게 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평등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의료 시스템입니다. 왜냐 의료 시스템은요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게 내가 좀 아는 사람 병원에 있다면 빨리 입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응급실 없어서 그냥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정을 붙여보면 그러면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는 의사 있으니까 가서 그냥 연락해서 바로 치료받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은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비롯되는 겁니다. 글쎄요,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심정이야 다 똑같죠. 똑같긴 한데 뭐 중요한 건 뭐 물론 국가의전설 8위 제1야당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특수한 사정, 당시 피습 당시에 경황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하더라도 일단 앞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던 부산 지역 병원 관계자에게는 일반 환자였으면 헬기를 띄우진 않았을 거다. 앞서 봤던 헬기 띄우는 여러 조항들, 규정들 얘기를 비춰봐도 뭐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들은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제가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제1야당 당대표, 특히 이제 대선 주자, 대선 후보급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동과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상당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역 의료인들, 지역에 있는 의사들 얘기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아니 지방의료 활성화시켜야 된다면서 본인은 119 헬기 타고 서울로 이송하냐 혹은 이런 식이면 어느 국민이 지역의 병원들을 신뢰하겠냐. 근데 물론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게 헬기 특혜가 가짜 뉴스성 보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법을 계속 위반하는 거예요. 아까 응급의료법도 위반한 거고요. 119법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날 헬기를 2번 탔어요.
첫 번째 헬기 탄 거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한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19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구조 구급 때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출동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냐?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경우는 위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원, 부산대병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소방 헬기도 띄울 수 있어요. 대신에 그때는 반드시 의사가 동승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까? 부산대병원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 판단이 됩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서울대병원 의사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부산대병원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부산대병원의 담당 주치의가 이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요구하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데 그때 만약에 앰뷸런스 타고 갔다라고 하면 아니면 KTX라도 타고 갔다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죠. 그런데 왜 엄하게 소방 헬기를 불러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지급할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방 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로야 뭐 지방의료 활성화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위험한 상황을 당하니까 그때는 다 서울대병원 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전 변호사님, 설 변호사 답변만 듣고 이번 주제 정리할 텐데 왜냐하면 뭐 비범실적인 사건이라고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부산대병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이제 당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이 의혹 논란은 가짜 뉴스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이건 이렇고 당시 상황은 이랬다. 좀 더 세심하게 해야 지금 국내 대학병원끼리 지금 싸우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이게 좀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설명이 되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뭐 오늘 오후 뉴스를 보니까 뭐 정청래 의원과 뭐 천준호 실장이 아마 뭐 이게 서울로 가자 그랬다라고 하는데 또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SNS에서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당 지도부에서도 누가 먼저 서울대병원 가자고 했는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본인들의 어떤 정청래 의원의 SNS에는 본인이 그렇게 올렸으니까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밝힐 기회가 있으면 뭐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뭐 지방 의료 현실을 우리가 뭐 민주당이 뭐 믿지 못한다거나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지금 뭐 지방 다른 여러 의료인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분들 뭐 그런 부분을 의도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뭐 정혁진 변호사님께 얘기했던 위법 사항까지 어떤 고려를 해서 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억측은 좀 자제가 돼야 되고 이것이 이러한 억측들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오해석을 나면서 오히려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은 어떤 사람이 범행을 한 사람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테러를 일으켰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더 돼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왜 부산에 서울로 간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리고 조금 저는 씁쓸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약에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특혜 논란이 일어서 않았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소방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억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법조항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법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들 만드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억측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의료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뭐 정말 당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탈 수가 있고 누구는 병원 가는데 응급실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똑같은 의료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게 가짜뉴스고 억측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병원 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설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본질 왜 이런 정치 테러가 일어났는지 범행 동기는 뭔지 저희는
저희 2호의 주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설 변호사 말씀도 잘 듣고 하겠습니다.